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요. 오늘도 비가 오네요.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될 거라 그런가 봐요. 비가 오니까 수채화 같은 느낌의 요런 도자기 페인팅 어떠세요?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들어 본 화분인데요. 그림이 귀엽죠? 약간 파스텔 톤 같기도 하고,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수채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수채화 느낌 나도록 한번 채색해 봤습니다. 자, 약간 산뜻하고 이런 느낌이 수채화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색연필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나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 채색해 볼 거고요.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게 쉽죠? 아닌가요? 이제 제 영상이 한 120개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칠을 하겠구나라고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쿵 하면 짝이라고. 자, 일단 제가 수채화 느낌으로 칠하는 방법은 밑색 밝은 색으로 먼저 깔아주고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리고 제일 어두운 색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톤이 약간 깊이감이 있어지면서 불에 구웠을 때 약간 깊이감 있게 채색이 나와요. 자, 일단 핑크색으로 제일 밝은 부분, 꽃 부분을 지금 칠해주고 있고요. 약간 저는 요번에는 푸른색 계열하고 보라색 계열, 분홍색 계열, 붉은색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걸 조화롭게 칠을 해 볼 거고요. 보라색 계열을 만든다 하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예전에 제가 보라색은 다 날아간다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 있어요. 보라색은 사실 고온에서는 거의 날아가요. 그래서 그 보라색이 날아가지 않도록 제가 채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섞어서 쓰기도 하고 겹쳐서 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겹쳐서 칠하는 방법을 제가 선택할 겁니다. 자, 일단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핑크색 위에 물을 많이 탄 레드를 먼저 칠을 해주던지 아니면 물을 많이 탄 파란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물을 많이 타서 칠을 해줄 겁니다. 자, 그거는 겹쳐서 칠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붓터칠을 해서 한 번 겹쳐주고 두 번 겹쳐지고 또 다른 색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세 번 겹쳐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색깔이 날아가지 않고 잘 불에 구워 나왔을 때 보라색이 잘 나온다는 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도 칠을 할 건데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연하게 들어가서 중간색도 연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어두운 색 진하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계열, 분홍색 계열하고 요 붉은색 계열은 파란색 계열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청량감도 있고 색깔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잘만 칠하면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도 나고 되게 예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핑크색이나 보라색이 잘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겹쳐 칠을 해준다는 거 그거를 습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누누이 칠할 때마다 제가 초록색 계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댓글에 문의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도자기 물감을 썼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색깔이 초록색 계열하고 핑크색, 보라색 계열, 그 다음에 남색 계열.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이유는 초록색 계열 같은 경우는 불에 구웠을 때 막 국방색 같은 짙은 까만색에 가까운 막 검정색 탄 듯한 초록색으로 나와 버렸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막 누리끼리한 막 이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파란색 같은 경우인 줄 알았는데 남색으로 나와서 짙은 밤하늘 같은 까만 남색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고요. 핑크색하고 보라색은 다 날아가 버려서 형체도 없이 색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 도자기 물감은 일반 물감하고 달라서 열에 강하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1000도에서 1100도에는 거진 색이 잘 나와요. 근데 저희 같이 화분 단단하게 구우려면 보통 1230도에서 1250도를 떼야 되는데 그 온도에서는 사실 색깔이 많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검게 나오거나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댓글에 문의해 주신 분이 초록색이 불에 구워 나왔는데 검은색에 가까운 검정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매번 제가 설명할 때 초록색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보통 초록색을 만들어서 한 번에 칠을 하시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밝은 색에 연두색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녹색 물을 많이 타서 타주고요. 근데 그렇게만 구워서 나오면 약간 노란빛이 나는 올리브 그린 색깔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도록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세 번째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초록색 부분을 빨강색을 초록색을 섞어서 칠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불에 구웠을 때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톤이 갑자기 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뭇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탄 듯한 까만색의 녹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거 나뭇잎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칠을 해도 사실 불에 구워 나오면 제가 원하는 색이 아닌 제 색이 아닌 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칠한 것처럼 붓질을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가장 어두운 색 이렇게 찾아주시면 자연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색깔이 어둡게 나오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까맣게 나오는 경우는 그냥 초록색 한 가지를 가지고 초록색으로만 초록초록하게 칠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붓질을 하다 보면 그냥 그 부분이 그냥 전체적으로 덩어리처럼 검게 나옵니다. 약간 검은 듯한 초록색으로 해서 덩어리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탄 듯한 그냥 그렇게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톤을 점점 이렇게 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ip색을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의 많이 받아요. 이 초록색이 사실 제일 당황스럽게 해주는 색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그거 제가 극복해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그 초록색은 항상 검게 탄 듯하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뭇잎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초록색, 그러니까 이파리를 초록색을 가지고 그냥 이파리를 칠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겹쳐 칠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너무 검게 나오니까 나중에 다 나오고 불을 구우고 나오고 나서 그 밝은 부분을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 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도 웃었어요. 이분도 저처럼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채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핑크색에다가 파란색에 물을 많이 타서 중간색을 넣어 볼 겁니다. 자, 보라색을 제가 보라색 계열로 꽃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라색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어주면 보라색 계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칠해주시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겹쳐 칠하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색깔이 섞어서 쓰면 한 가지 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파란색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빨간색을 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빨간색을 칠해주고 그 위에 파란색을 칠해주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느낌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일률적인 게 아니고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면서도
보라색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붉은색 계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파란색 계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조금 더 재미있어요. 단순하지 않고, 꽃은 보시다시피 단순해요. 꽃 자체는 단순한데 그렇게 칠해줌으로 인해서 꽃 자체가 약간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겹쳐칠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지금 파란색에 옅은 색, 물을 많이 타서 옅게 칠을 해주고요. 그 위에 다 마른 다음에 붉은색 레드에다가 물을 많이 타서 또 한번 겹쳐 칠을 해줄 겁니다. 칠할 때 꽃 안쪽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 그늘해지는 부분 위주로 해서 칠을 할 거고요. 꽃잎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두운 부분은 꽃잎과 꽃잎 사이에 그늘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남색으로 제가 칠을 해줄 거고요. 그 위에 살짝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한 번 더 넣어줄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은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칠한 방법이 전혀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단순한 그림인데 처음 하시는 분은 겹쳐 칠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하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칠하는 이 방법대로 붓질도 여러 번 들어가지만 이렇게 컬러도 변형을 주게 되면 그림이 절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그런 깊이감 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자, 그 위에 겹쳐 칠합니다. 자, 어떠세요?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이니까 보라색 느낌이 나나요? 보라색은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섞어서 써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겹쳐칠하는 게 굉장히 색깔이 매력 있어요. 한 가지 색뿐만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칠을 하면 불에 구웠을 때 연한 색 요 정도 선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붉은색 레드에 물을 많이 안 섞고 거의 원액에 가까운 레드색으로 중간을 한 번 더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 부분 파란색을 더 보충을 해주고 남색을 보충을 그 다음에 붉은색빛 도는 갈색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꽃송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한데 그렇게 칠을 하면 깊이감 있게 그런 꽃송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군데군데 지금 제가 나비도 넣어 주었어요.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도 이쁠 것 같아서 나비를 넣었고요. 너무 튀지 않도록 비슷한 색깔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핑크색 계열, 보라색 계열, 그다음에 하늘색 계열이나 파란색 계열 넣어 줄 거고요. 마지막에 날개 제일 어두운 부분 제가 남색으로 해서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꽃하고도 좀 대비가 돼서 나중에 불에 구워 놨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을 넣어 줄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레드에 물을 많이 타지 않고 짙은 색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하고 꽃송이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한 번 더 넣어 줄 겁니다. 오늘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 새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냥 도안도 그냥 예쁜 것 같죠? 제가 쉽게 한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요번에는 진짜 제가 봐도 좀 쉽게 그림 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조각을 했거든요. 따로 그리지 않고 그랬는데도 그냥 재미있었어요.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느낌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채색 영상은 조금 큰 화분만 채색을 올렸고요. 작은 것도 2개 있길래 제가 같은 그림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그려봤는데 세트로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지 않고 중간에다가 제가 꽃잎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되게 생뚱맞죠? 좀 같이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색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깊이 있게 한 번 더 칠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꽃이 느낌이 조금 더 깊이감이 있어졌죠.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배웠을 때는 사실 붓질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흙이다 보니까 흙이 쫙 빨아들여서 물감을 붓질을 이렇게 붓만 댔다 하면은 쫙 빨아들여 갖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붓자국도 막 엄청나게 나고요. 그래서 되게 붓자국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극복해내는데 한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붓자국을 어떻게 하면 쨍하지 않게 날 수 있을까 막 이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칠하는 방법처럼 수채화 느낌처럼 칠을 하니까 오히려 붓에 대해서 지금 붓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초록색이면 초록색, 빨강색이면 빨강색 이렇게 한 번 칠하고 마시는데 저는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 제일 어두운 색 막 이렇게 칠하다 보면 붓자국을 굉장히 많이 내요. 사실 처음에는 겁이 안 냈다라면은 거짓말일 거고요. 진짜 붓자국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게 불에 구워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붓자국이 너무 좋은 게 깊이감을 더해주면서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이 막 이렇게 나니까 그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붓질하는 거 겁 안 내고요.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붓질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요. 자, 지금 남색이에요. 제가 칠하는 거요.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어두운 남색이 될 거예요. 지금 꽃 어두운 부분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고요. 남색이 너무 생뚱맞을 것 같아서 나중에 브라운, 갈색빛 또는 브라운, 레드에 검정색을 섞어서 브라운 색깔로 한 번 더 눌러줄 겁니다. 그 위에 발라주면 색깔이 깊이감 있게 구워질 것 같죠. 아까 말을 마저 하자면 붓질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거기다가 또 초벌 전에 채색하는 거는 진짜 빨리 확 먹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채색하는 것도 스피드가 필요하고요. 얼룩기 최대한 안 지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칠하다 보면 그런 붓자국이 쨍하게 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생기고 그 겹쳐지는 부분이 불에 구웠을 때 굉장히 진하게 잘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이 붓자국이 겁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붓자국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불에 구웠을 때. 근데 팔은 많이 아파요. 제 그림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게 붓질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깊이감 있는 이런 색을 내기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대충 몇 번 칠한 화분하고 비교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도 귀찮으셔도 이렇게 붓질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나중에 깊이감 있게 진짜 화분이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던 초록색 부분이에요. 이파리 부분. 이파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셨죠. 밝은 색으로 연두색 칠해주고요. 중간색으로 초록색에 물을 많이 타서 칠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청록색으로 해서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그러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쨍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파리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질문해 주셨던 분처럼 까맣게 탄 듯한 초록색이 나온다는 뜻은 말 그대로 초록색만 그냥 이파리에 한 가지로 칠을 했기 때문이에요. 초록색 가지고 이파리에 그냥 이파리니까 초록색으로 보여요, 칠하면. 그래서 초록색으로 칠하고 나면 불에 구웠을 때 그게 까맣게 탄 듯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밑색으로 밝게 연두색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연하게 초록색으로 중간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부분에다가 청록색을 제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초록색만 이 잎사귀 부분을 초록색으로 칠하면 쨍하게 탄 듯한 그런 까만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파리 색이 안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파리가 잔잔해도 그렇고요. 커도 그래요. 근데 특히 큰 이파리 같은 경우는 큰 이파리를 초록색으로 이렇게만 칠해 버리시면은 완전히 진짜 까맣게 탄 듯한 덩어리로 나와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색깔을 톤을 차츰차츰 진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하게 칠할 때도 색깔을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파리 부분,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중간 부분 남겨두고 그다음에 제일 어두운 거 칠할 때는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 안쪽 부분만 칠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잎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색으로 쨍하게 칠하시면 검은 듯하게 탄 듯한 초록색이 나옵니다. 자, 대부분 근데 귀찮으셔서 그렇게 붓질을 많이 안 하세요. 한 번, 많이 해야 두 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불에 탄 듯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초록색 지금 연하게 초록색에 물을 타서 중간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에 초록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줄기 부분하고 이파리 부분 안쪽, 그러니까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제일 잎 줄기하고 닿는 부분만 해서 진하게 칠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제 마무리는 나비랑 요런 것들 이제 천천히 이제 마무리만 깔끔하게 이제 남색 계열로 한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딱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죠? 자,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음악 듣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또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연구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내서 꼭 확인해 봐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영상에 제가 짚어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